오늘은 정신과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이라고 할까요? 네, 정신과 진료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래요. 동네 정신과 의사로서의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보통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저는 우울해서 왔어요. 불안해서 왔어요. 우리 가족들하고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엄청 괴롭힘을 당해서 힘들어요. 이렇게 증상을 직접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접근하기도 훨씬 편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모호한 증상을 가지고 오시기도 해요. 내가 요즘 소화가 안 되는데 이런 적이 없었다. 검사했는데 다 정상이다. 왜 그런지 좀 알고 싶다. 뭐 이렇게 네, 이런 경우에 자기 증상이 이제 뭔지 정확하게 모르시고 오는 경우는 사실은 불안이나 우울이나 뭐 다른 정서적 문제가 있는 건데 아니면 많이 화가 났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워낙 억누르고 참고 지내셨던 분들이 많아서 지금 사실은 다른 문제가 좀 숨어 있는 거고 표면에서 호소하시는 것들은 그냥 포장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의 과거의 경험들하고 지금의 증상들하고 되게 연관성이 많고 근데 그 연결고리를 못 찾고 있는 거를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좀 도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다 해서 뭐 모든 문제가 과거로부터 온다고 이렇게 환원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좀 그 과정들 내가 오늘 이 시점에서 이런 증상이 오게 된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내 증상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주변에 도움 요청하기도 편하고 직접적인 도움도 받으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진료실에서 또 저희들이 진짜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얘기하면 선생님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선생님이 나를 싫어할까봐, 그래서 말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 정신과 의사들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궁금해하고, 어떻게든 탐색을 같이 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마음이라서, 불편한 말, 하기 싫은 말, 이 얘기는 선생님한테 하면 안 될 것 같아. 꺼려지는 말부터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경우는 진짜 오늘 이 얘기는 선생님한테 말 못하겠다 싶은 거를 갖고 오세요. 이렇게 주문을 드리기도 해요. 과거에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했던 사람들하고 진료실에 앉아있는 정신과 선생님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내가 만난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만약에 이 선생님이 옛날에 나를 혼냈던 누구하고 비슷하게 느껴진다. 또 선생님 나를 혼내고 있는 것 같다. 느껴진다면 직접 얘기하세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렇게 하시는 거 저 되게 화가 납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하신 거 나 너무 서운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저는 너무 기분이 상합니다.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진짜 선생님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생님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옛날 이제 내가 경험한 사람들로 오해를 하시고 무의식적인 착각을 하시고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직접 진료실에서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치료의 진전을 일으키는 포인트가 됩니다. 이거를 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저희는. 예. 아주 짧은 만남이지만 여러분들은 결국은 정신과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고, 예, 도움을 받고 싶고, 그리고 치료를 해달라고 마음을 열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이도 잘 생기거든요. 그런 전이가 나타나는 거를 사실은 정신과 선생님들은 대부분 되게 반가워해요. 거기서부터 치료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정신과를 그러면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을 순서대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한 검사로 여러분들의 증상을 알거나 진단하거나 할 수 없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정신과 선생님들이 들어주셨을 때 어떤 치료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오시지 않으면은 짧은 시간에 진료밖에 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과거에는 정신과 의원들이 예약제가 아닌 병원들이 꽤 많았는데 새로 생긴 병원들은 대부분 예약제를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약을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리 할 말을 생각하고 갈 필요는 없지만
그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면은 깊이 생각하지 말고 일단 다 던져주세요. 깊이 생각해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나온 이야기는 치료에 크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바로바로 그 즉시 떠오르는 생각들, 그 반응들, 감정들이 더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부담 없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말고 오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약에 대해서 잠깐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는데, 약은 처방대로 일단 꾸준히 드시는 게 낫습니다. 꾸준히 먹는 과정에서 혹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부작용은 다음번 진료 때 선생님한테 말씀하시고 해결해 달라고 하세요. 내지는 다음번 진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어렵다. 전화해 보세요, 병원에. 전화해서 간호사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대신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간호사님 통해서 전해 주실 거예요. 불편한 거는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진료하시는 정신과 선생님들도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거 원치 않아요. 네, 반드시 전화로 해결하시고 진료 때 얘기하셔서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약 약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긴 하거든요. 네이버에 치면은 많이 나오는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사용하는 약물은 진짜 수백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정신과 처방약이 아닌데 다른 과 약인데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약들도 있고, 그 약의 목적이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진단도 그 적용할 수 있는 적응증을 가진 진단도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약을 선택한 데는 그 선생님만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 약은 무슨 약인지, 선생님은 이 약을 왜 처방하셨는지 꼭 물어보시길 바래요. 우리 브레인맵을 사용하는 병원이 이제 전국적으로 10개, 20개 좀 많다고 들었는데요. 브레인맵을 사용하는 병원이라면 약물 정보를 내 핸드폰에 깔린 개인 앱에 전송을 해달라고 선생님한테 요청해 보세요. 그러면은 알람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요즘에 원내 조제로 운영하는 병원이 많거든요. 원내 조제는 약 포지에 약 이름이 써 있기도 하지만 약 처방전이 따로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럴 때는 원내 처방을 달라고 요청을 해보세요. 나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간호사님이 안 주실 이유가 없거든요. 꼭 요청을 해보세요. 그리고 5번째는 치료의 목표가 무엇인지 선생님하고 같이 정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면은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A라는 목표를 정했는데 내가 원하는 건 B였다. 여기서 오는 차이점 때문에 치료가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하고 꼭 같이 목표를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또 치료 목표를 먼저 설정하시기도 하거든요.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치료 기간이 얼마나 될지 선생님하고 꼭 상의하셨으면 좋겠고, 치료 중간에 내 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점검을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막연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만큼 우울한데 나 심한 우울증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나 몇 년씩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만의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선생님은 그렇게 오래 진료를 2년, 3년씩 갈 거라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전체 치료 기간이 얼마나 될지, 지금 내 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아보시면 선생님께 물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괜찮아지면은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내 판단으로 약을 줄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내 판단으로 치료를 종결하지 말고 꼭 선생님한테 가셔서 나 이만큼 다 나은 것 같은데 이제 약 줄여도 되지 않아요?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도 본인만의 종결 시기를 잡고 계실 수가 있거든요. 꼭 상의하셔서 치료 종결은 선생님하고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진료실에서 마지막 처방을 드릴 때 굉장히 감격스럽고 기쁘고, 여러분들만큼 약을 끊는 여러분들만큼 선생님들도 기쁘거든요. 그거를 같이 나누면 2배로 기쁠 거예요. 예.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정신과 교과서에는 저번에 또라이 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인격, 정신과적으로 완전한 정상 상태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인이고, 사실 나도 그 정상인 중에 한 사람인데 단지 지금 나한테는 불편한 증상이 있을 뿐이거든요. 이 증상이 나라고 여기면 안 되십니다. 근데 많이 우리 외래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 증상을 가진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가치 판단은 내가 가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황 증상이 있고 우울증이 오고 이게 나의 어떤 인격이나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단지 그냥 불편한 증상일 뿐이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신과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비정상인이 됐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신과에 다니는 것이 내가 막 감춰야 되고 숨겨야 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이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꼭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상처가 나면 다쳐갖고 상처가 나면 병원에 가서 봉합을 하기도 하고 소독도 받고 항생제라는 약도 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상처가 마음에 생긴 거고 뇌에 질환이 온 것뿐입니다. 치료받으러 오셔서 회복의 길을 같이 가길 바래요. 오늘 영상은 여기로 마치고요. 또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